이미 시작됐던 그 세 가지 재판, 뭐 한 재판은 워낙 큰 대장동, 네네. 백현동, 네네. 성남 FC가 다 묶여 있는 그 병합된 큰 사건. 음. 이거는 아마 불가피하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위증교사 그리고 대선 때 그 선거법 위반 이 두 재판은 사실은 속도가 좀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다는 그렇죠. 예, 예. 우려와 뭐 좀 예, 예. 비난을 받고 있는 예, 거고 예. 이제 기소가 어제 된 제4의 재판 음. 결국 제3자 뇌물 네. 대북 송금과 관련해 네. 이 재판은 속도감이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네. 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물론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똑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다시 또 생각이 바뀔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다고 봐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예. 일단 추징금과 벌금 문제 예. 이거는 사실 이화영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예. 직접적으로 개입한 부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조금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 선거 결과에서 몇 년형이다도 중요하지만 추징금이 얼마다, 벌금이 얼마다도 중요해요. 예. 예. 보통은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혼도 해요 막. 왜냐면 예. 그걸 다 떠안아야 되니까 너무 예, 예. 큰 액수니까. 예, 예.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부동산을 전세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다가 홀드됐잖아요. 예. 뭐 저 검찰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미 추징 보전이 된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징 보전이 됐다는 건 재산의 이동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무리 만에 하나 1000만 분의 1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사면을 결정하더라도 그건 정치적인 의미이지 예. 추징금까지 사면을 하지 않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거로 하지만 모르죠. 그리고 또 한 뭐, 가지는 뭐냐면 예, 예. 추징금이 어느 정도 납부되지 아니한 사람은 사면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요새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없던 일들도 네, 많이 다 발생을 하니까 예, 예, 예. 뭐 속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이화영 피고인의 가족 측에서는 2심에 올라가면서 그런 부담감은 확 왜냐하면 뭐 9년 6개월 이런 형량과 함께 추징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눈에 숫자로 보고 아니 숫자로 시작하니까. 예. 일단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재산이 어쨌든 3년 동안 더 묶여야 된다. 예, 예. 이게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선고의 1심의 확정 판결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예. 병합해서 추가 기소돼요.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3자 뇌물의 공범이에요. 공범이죠. 그건 예, 예. 제3자 뇌물 우리가 탐정께서 예. 말씀하셨듯이 장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범죄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일단 지금의 9년 억 단위의 뇌물은 무조건 중요이거든요. 근데 예. 800만 달러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예, 예. 이번에는 200만 달러만 다투지 않을 거예요. 800만 그렇죠. 달러 다 다툴 거예요. 200만 예. 달러는 실제로 외환거래법과 관련된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진짜 200만 달러야. 예, 예.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예. 라고 하지만 이 제3자 뇌물죄는 확실하게 조선 노동당에 갔던 예. 니호남이 갔던 아니면 조선 아태위원회에 갔던 간에 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간 부분까지는 다 지금 사실로 사실로 인정됐으니까. 인정돼. 그럼 800만 달러 고스란히 지금 예. 형을 다투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화영 부지사는 플러스 알파가 돼요. 예. 플러스 알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진중권 교수가 쓴 칼럼에 그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데 대표를 결사옹이하는 또 개딸 100만이 총폭탄 되리라. 이재명 대표를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이제 특히 그 위에 나온 얘기가 특히 이화영 재판은 자폭 용서가 되자는 어느 전체주의 국가의 섬뜩한 구호를 연상시킨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화영 피고인이 자폭을 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이하는 그런 재판 전략을 써와서 이제 네네. 저는 중형이 선고됐는데 네네. 이제 새로운 2심이 되고 심지어 하나의 추가 기소까지 된 상태에서 네네. 재판을 더 받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도 계속 자폭 용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네.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재판에서 지켜봐야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시간이 되나요? 아 됩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이게 또 변수가 하나 있어요. 또 있습니까? 예, 변수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자 김성태 회장이 사실 지난번 재판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예. 이화영 부지사와 자기의 문제였고 예. 이화영 부지사의 다툼의 혐의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와 자신의
어떤 관계가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네요. 이재명 지사가 중심이 되는 재판이 돼요. 지난번 1심은 2차 함수였다면 지금은 3차 함수가 3차 되니까 함수가 돼요. 훨씬 이 연결되는 선이 많아지고 그렇죠. 나 얘기해야 될 것도 많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했다라는 그 증언 자체가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이지 않아도 돼요. 예. 대제신문은 이재명 지사하고 하지 않을 테니까. 예. 근데 이제부터는 대제신문이 돼요. 그렇겠네요. 이재명 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 간에 두 사람이 다 재판의 피고인으로 등장을 해야 피고인으로 되니까요. 등장을 해요. 예. 예. 서로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예. 보다 더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들었다는 전문 증거들이 많이 좀 거론이 된 반면 네네. 그냥 이재명 대표와는 통화했다. 물론 통화했다는 얘기도 네네. 김성태 회장 입에서 나오긴 했으나 네. 근데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도 피고인으로 여기 같이 등장을 하니 내가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와 이러이러한 일이 더 있었다. 내지는 내가 기억해 보니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라고 더 법정에 현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꾸로 거네요. 이렇게 돼요. 예. 이재명 대표가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직접 물었겠어 하고 그렇죠, 유동규 그렇죠. 본부장한테 그럼 맞느냐라고 그 기억을 탄핵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직접적으로. 예, 예. 자,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 통화한 기억 없다고 하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 이유배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김성태 회장이 압송될 때 예. 압송되는 기사가 나올 때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 시작해요. 뭘 얘기해? 내가 기억이 났는데 누군가 술 먹는데 바꿔줬어. 이 얘기를 해요. 그때 먼저 자기가. 그 어디죠 동남아 가서 잡혀온다고 했을 때 네네. 예. 자기가 먼저 얘기해요. 그거는 예.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 아니 뭐 그건 다 그런 통화 많잖아요. 나는 그런 통화는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내가 김성태 회장을 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죠? 통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아예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때하고 조금 진술이 바뀐 건가요? 계속 통화한 기억이 없다. 김성태 예. 회장하고. 그러면 재판정에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볼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가 있어요. 예. 언제 통화했어요? 예. 어떻게 통화했어요? 예. 자, 그럼 거꾸로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 보죠. 예.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되살릴 거예요. 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때 지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김 회장 이렇게 통화돼서 좋아요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워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앞뒤 예를 들자면 이런 그렇죠. 식으로 앞뒤 맥락이 이어져야 돼요. 그럼 그야말로 이제 그 기억의 디테일의 싸움처럼 될 수도 디테일의 있는데 싸움이 되죠. 예. 그러면 김성태 회장은 지금까지 이 첫 번째 재판과 전혀 다른 무엇인가 자기가 다르게 다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예. 그런 근거들을 제시할 거예요. 예. 자, 왜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느냐? 김성태 회장을 완전히 조폭으로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고맙다고 하고 김성태 입장이 맞는다면 김성태 회장이 지금까지 주장한 게 맞는다면 예. 자기한테 고마워해야 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 나는 100억을 대신 내줬는데 예. 그 100억이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 예. 그리고 나는 쌍방울이 지금 위태롭고 예. 쌍방울 직원들이 지금 다 뭐 구속되거나 그렇게 고초를 겪고 있고 그런데 나를 조폭 예. 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을 아냐 쌍방울 팬티 하나밖에 사입지 않았다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 또 민주당이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예. 판사가 조금이라도 알아보면 얼마나 조폭이었는지 다 알 텐데 조폭의 말은 믿고 이화영 부지사 말은 안 믿는다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예. 그거 다 김성태 회장이 보고 있을 텐데요. 예. 그럼 김성태 회장의 지금부터의 재판에 임하는 어떤 그런 그 태도나 혹은 진술이 저는 아마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또 키포인트다.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같은 피고인으로까지는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1심을 시작하는 거고 저쪽은 네네네. 2심이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예. 재판은 다르더라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피고인의 입장이 돼서 상시 상황에 상대방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든지 해서 예. 그런 장면이 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렇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증언들이 이제 서로 막 엇갈리고 네네. 그럼 한쪽은 아마 실질적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거고 한쪽은 약간의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으나 네네. 어느 쪽인지 이제 결국은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거고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야 이게 참 그리고 결국 이제 이 네 번째 기소 승부처는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로 갔다는 결정적인 고리를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왜냐면 1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안 했죠. 이건 본 사안이 아니니까. 네네. 다만 그래서 다만 김성태 회장의 말은 상당 부분 신빙성 있다 정도의 판단을 네. 내린 건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 지금의 전문 기술을 떠나서 아주 증거로 쓰기 좋은 증거 능력이 뛰어난 이화영 이재명 사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법정에서 인정되고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좀 사실은 이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정확히 다 기록을 안 본 상태에서 말하긴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아까 제가 이제 그 해경군 김씨 사건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상황들에서 이재명 지사가 2019년, 2020년까지도 예. 자신의 방북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노력했다라는 또 다른 근거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 저도 이 사건 때문에 다시 기사들을 찾아보면 예. 상당히 그러니까 마닐라 대회를 전후해서 예. 당시에 그러니까 4개국 여자 배구 대회도 열고 막 이래요.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가 여자 배구가 좀 휴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 선수들, 뭐 남한 선수들, 또 필리핀 선수, 뭐 이런 식으로 이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어쨌든 어떤 의미로든 방북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예.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이건 기록에 다 남아 있고 예. 또 당시에 아태 그러니까 그 안부수 아태 위원장이 취한 어떤 태도라든지 또는 당시에 경기도 의회의 민주당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대북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 두 의원이 있어요. 이 두 의원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아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 의원이요. 예예. 아, 당시만 하더라도 기억하시겠지만 경기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경기도 의원들이. 그렇죠. 예. 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 경기도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500만 달러를 못 줘요. 아 그래서 그게 결국은 쌍방울 쪽에 좀 대납을 요구하는 식의 동기가 좀 생겼을 수도 있겠군요. 생기거든요, 바로. 그런데 당시 또 얘기할 시간이 됐네요. 아 예, 하시죠 뭐. 예. 당시에 유튜브 좋은 게 이런 거죠. 뭐. 그렇죠. 예, 예. 당시 의원들이 이렇게 당시에 얘기를 해요. 저 기사 인터뷰를 보면 예.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태위 있잖아요. 예. 그 안부수가 회장으로 있는 예. 그것을 급조했다라는 거예요. 아. 아니 예산을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을 지금 북한과 사업을 벌인다고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이 기관을 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를 대리해서 그 안부수가 있는 예. 그곳이 대리를 하는 곳인데 그거를 선정하는 과정도 뭐 공개적으로 어떤 그런 그 심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리꽂고 예. 그다음에 아무런 대북 사업에 근거도 하나 없는데 예. 왜 뭘 믿고 예. 저 지금 기관한테 우리가 맡겨야 되느냐 하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부터 예. 시작을 해갖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국정원도 당시에 개입을 해요. 예. 국정원도 우려를 하는 어떤 대목이 하나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의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국정원 당시 담당자도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우려를 했다 이런 인터뷰들이 있어요. 당시 국정원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니까 이재명 지사와도 같은 당과 같은 집권 여당 당정인 상황의 국정원인데도 우려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문건이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좀 설명을 예, 드렸죠. 예. 그 우려를 아까 그게 이 주가 조작이다. 예.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몇 건 더 있어요. 국정원 예. 문건이. 예. 근데 2급 비밀이라는 문건이 하나 또 있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당시를 취재하고 기록을 보고 하는 과정이 속에서 하나의 어떤 문건 내용을 제가 뇌피셜로 추정을 하면 예. 이거거든요. 국정원
안부수라는 사람이 예. 요 주의 인물 중에 하나예요. 나쁜 의미만이 아니라 예. 뭐냐면 북한을 그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안부수를 내세운 거예요. 그쪽이랑 어쨌든 이재명 인적 대표는. 관계가 있으니까. 인적 관계가 있으니까. 예.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인적 관계가 있다면 국정원이 계속 주시해 왔을 주시하는 인물이에요. 예. 응?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갑자기 경기도의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산하는 아니지만 협력 기관이 예. 되고 예. 그리고 또 선양을 갔다 오고 예. 이런 과정들이 아주 그 샅샅이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지금 누수가 있구나. 그리고 북한에서 누가 지금 상대하고 있구나. 예. 그러면 국정원은 최소한 북한의 움직임도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북한 그 당시에 무엇이 목적이고 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기 기밀로서 존재하는 문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여튼 국정원이 보기에도 이재명 도지사가 있는 이재명의 경기도가 북한과 뭔가 관계를 추진하려는 과정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도를 넘을 수 있어 보인다는 우려를 한다는 네네. 취지의 뭔가 보고서가 있을 거로 보이신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그게 이제 경기도 당시에 그거를 반대를 주도했던 의회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 그때 좀 하이퍼링크처럼 그래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일이 있었지 하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본 거거든요. 당시 네네네. 인터뷰였군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 자체는 사실은 좋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뭐 보는 이 세계관에 따라서 남북 관계를 너무 좋게 하는 게 꼭 적절하냐고 보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그래 남북 관계는 잘 유지하고 가능하면 좋게 가는 게 좋다라고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 삼는 건 이거를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돈으로 하면 오케이. 국제사회도 인정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첫째.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비난하고 있는 뭐 약간 조폭과 같다고 비난하는 어쨌든 문제 소식이 있어 보이는 쌍방울이라는 기업과 정경유착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쪽 돈으로 이 경기도와 네. 당시 지사의 정치적 편익을 도와주는 돈을 이쪽에서 찔러준다. 네. 이게 우리 법 체제상에서는 제3조 뇌물로 의결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오늘 또 신문을 보니까 이 사안이 FC 성남에 비해서 훨씬 위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그 당시에 북한에 그런 돈을 준다는 게 네.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를 또 위반할 소질이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그런 지도자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국제적으로도 약간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이미 시간이 좀 지나서 지난번 대선 때 그런 얘기 안 나왔잖아. 그럴 수도 네. 있을지 네네. 모르지만 이거 만약에 제3자 뇌물로 의율이 되고 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진실로 발견된다면 국제적으로도 소지가 됐다. 그럼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그런 위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는다는 걸 좀 한번 짚었으면 해서요. 네네. 뭐 남북 관계를 잘하겠다는 노력을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저희가 부인한다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예, 드리면 이 민주당 아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해명이나 혹은 반박을 하는 게 당시에 유엔도 제재를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하는데 어떻게 대북 사업을 그렇게 예. 방북을 하려고 하느냐. 예. 그건 생각도 못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당시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 진보 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룹의 통일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이런 곳에서 세미나를 열거나 예. 혹은 공유되고 있는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예. 당시에 큰 화두가 지자체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해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업은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 이제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 아. 라고 하면서 지자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세미나라든지 혹은 그런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화두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나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그런 남북 교류에 나설면은 공간이 오히려 네네. 더 넓어진 상황이었다. 그렇죠. 부담이 좀 덜할 수 예,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그런 노력을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다만 그렇죠. 예. 동원한 이제 방법들이 법에 어긋났는지 어긋난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요. 남북 사업 하세요. 예. 하는 거는 무조건 막는다. 그건 이제 그냥 아니죠. 진영 논리죠. 예. 그런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진보 좌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동기가 목적이 좋으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도 그냥 다 묵인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사업이라는 큰 그런 대의가 있다면 중간에 편법을 동원하건 뭐 우회를 하건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고 믿는 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기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제이고 공동의 그 교집합인데 네네. 그걸 무너뜨리는 건 안 된다. 네네. 거기 아마 그 진영을 떠나서도 원칙적으로 거기에 반대할 수 있는 분은 안 계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오늘 그래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시간이 좀 지나게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당 대표 연임 푸틴 같고 마음에 안 들면 사법부터 한 판사까지 탄핵하려고 한다. 뭐 한마디 코멘트 해주시면 저는 들으면서 안철수 의원이 오랜만에 이렇게 귀에 꽂히는 얘기를 하셨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그렇지만 예.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공간에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깃발을 꽂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슈화되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예. 그 공간에 많이 참여를 할 거다. 예.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설이 이렇게까지 예. 7개 매체, 8개 매체가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이거는 이제 공론회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학계에서 얘기하는 건 말고라도.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예. 사실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입장을 딱 표명하고 그 다음에 응전을 바라는 거예요. 예. 이건 예. 참전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요. 이 논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함께 얘기해 보자 하고 여기에 뛰어들게 만들고 하면서 우리는 어저께부터 위원님하고 저하고 예. 같은 입장이 뭐냐면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이런 리스크 하나는 덜고 가자. 그렇죠. 그래야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맞습니다. 벌써 3년 거의 3년째 사법 리스크니 뭐니 하면서 예. 그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이는 게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 벌써 몇 년째예요. 예. 계속 5년째 지금 다수당인데 그 다수당으로서 하는 법안이 검수완박. 아니면 지금 쏟아지는 뭐 법관 기피 뭐 이런 식의 법 왜곡죄, 법 왜곡죄. 그다음에 뭐 사실은 어제 우리 평론가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정말 좀 풍자적으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수사 및 기소 및 재판에 관련돼서 이상한 일 없나, 이상한 짓 한 사람 없나 찾아보기 특별특검법 네. 뭐 이런 거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대한민국이 한 발이라도 전진하려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과 관련된 모든 사법적 판단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다. 예.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무죄를 주장하는 그렇죠. 게 전제가 된다면 예. 도움이 된다라는 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선과 네. 그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것이 좋다는 거를 오늘 안정 저와 박 신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안정적인 내일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정치인의 예. 도리 아닐까요?